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생각보다는 다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은행 수습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밀리는 나라보다 올라가는 나라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렇지만 유럽 은행 노이즈가 주말에 좀 나왔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 후반에 유럽 증시가 출렁거린 게 좀 있었고,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코스닥하고 대만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조금 더 선전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시아의 IT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등락이라든가 달러 인덱스, 증시 뭐 대부분 다 비교적 차분한, 그러니까 재료 생각해 보면 되게 무시무시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차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주 후반에 도이체방크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잖아요. 예, 부도 위험, 이제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자동차 보험료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자동차 이 차는 차주가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아. 이런 보험료가 비싸지듯이 이 기업이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 버려가지고 혹시 뭐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독일 총리도 그렇고 ECB 총재도 그렇고 JP모건에서도 유럽은행들 또 추가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도이체방크는 수익성 좋은 곳이다. 이런 어떤 언급을 해서 막판에 이제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실적 계속 흑자내고 있거든요. 네, 계속 흑자 내고 있는 데다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같이 이제 한 달 동안 자금 유입 하나도 없이 막 자금만 빼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한 140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이체뱅크가 당장 뭐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건 제가 막판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미국의 주요 종목들 보면 아무래도 금융주는 좀 약할 수밖에 없었죠. 뭐 JP모건을 비롯해서 금융주들은 여전히 좀 세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빅테크가 강해요. 뭐 넷플릭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불안하다고 하는데 가치주는 오히려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증시에서는 이런 어떤 빅테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이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하나 끄집어 온 건 계속 반복적으로 이 200주선 돌파하나 보다 하면은 거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또는 돌파했다 그 다음 주에는 밀리는 뭐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하고 안착이 되는지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보면 오래간만에 주요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 상승률이 제일 컸고요. 삼성전자 괜찮았고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1, 2, 3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 바꾸면 뭐냐면 선물 가지고 지수만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1, 2, 3위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딸려 올라오지 못했다.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가지고 지수만 가지고 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좀 일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와하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에코프로가 강합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부진했고 BH 같은 어떤 실적을 겸비한 그러니까 반도체 아닌 BIT, 그러니까 IT 기업 중에서 반도체가 아닌 기업들 중에서 실적주들, 그러니까 실적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좀 반응한 게 특징이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주후반에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9주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5일선은 완벽하게 깨진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반도체였습니다. 이게 한미 반도체 차트거든요.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몇몇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여기에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도주가 좀 분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건지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주요 종목 5개 종목이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인가 터진 날이 있었거든요.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6조 원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한 업종에 5종목 가지고 그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바뀜도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자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받았다. 근데 이거 이외에 제가 게임, 제약 이런 것들도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죠. 지난주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3주 연속 매도했다가 이제 매수로 들어왔는데 금액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2,800억 정도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도를 진정했다.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오히려 좀 가깝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글로벌 자금 동향으로 봤을 때는 신흥시장 쪽은 다시 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선진국 쪽은 어정쩡한데 신흥시장 쪽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폭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중국이에요. 예, 중국하고 대만 쪽 많이 샀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중반까지는 이제 매도 분위기였다가 주 후반 돼서 이제 매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국면에서는 아시아 주식이나 채권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갑 사정 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확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7천억 사고 우선주 팔고 하이닉스 팔고 뭐 금융주에 당연히 팔 수는 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예, 현대차는 사면서 기아는 팔고 이런 식으로 안 맞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순수하게 한국 증시 좋아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 변동성 가지고 위아래로 해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시가총액 상단이 대거 이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최소 7개 이상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매수 쪽으로.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변동성 가지고 장난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여튼 뭐 이런 쪽이 다 오른쪽으로 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종목 장세 한참 재밌게 진행 중이니까 뭘로 하나 좀 봤더니 외국인들은 지난주에도 어쨌든 2차 전지는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는 팔고 LNF, 에코프로비엠 또 HN까지는 이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 낙폭 과대주로서 이제 매수한 게 좀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업종이라기보다는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관은 좀 색깔이 있어요. 기관은 2차 전지 쪽은 매도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2차 전지는 많이 매도 쪽에 가 있고 LNF 정도 매수인데 엔터주를 좀 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종목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매수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 BH, 하나마이크론, 심텍, PSK, 테스 뭐 이런 종목군도 유진테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주에 IT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 있는데 이제 기관이 이게 추세로 보는 건지 한 바퀴씩 일주일 정도 단위로 하나하나 해먹는 건지 이번 주에 좀 수급 기관들의 주초에 이제 매수하는 업종이 뭐가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6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고점 연고점 대비 2,000원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면은 거의 한 2% 정도 올라가면 연고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러 차트로 바꾸면 안 그래요. 예, 달러로 바꾸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121선 내려가면 그게 저점이 되고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고점 대비는 여전히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에는 아직 삼성전자가 연고점이 아니에요. 예, 환율도 되게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외국인 투자자 입장 더 끌어올릴 명분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의지가 있다면 하이닉스도 매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증시 자체가 추세로 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수급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수 갖고 흔드는데 삼성전자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에 막 금융위기 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엇갈리는 지표가 있어요. 우선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102, 103 이 정도니까 막 이 시장이 또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럼 현금만 쥐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고점 대비 빠진 거에서 약간 올라간 정도니까. 근데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에서 이제 런던 은행 간에 이제 금리를 갖다가 그 차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은행들끼리 돈 빌릴 때 이자 비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들끼리 돈 빌려주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확 올라가긴 했어요. 이게 이제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피크 때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쭉쭉 해서 계속 올라가면 지난 주말에는 무려 22%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더 밀고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신용 경색 데이터로 봐요. 이거를 보통 그러니까 돈이 마르는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까지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금융시장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당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한번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뭐 테드 스프레드까지는 뒤져보시기 귀찮으실 거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만 좀 계속해서 이게 일주일에 4번 이상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좀 가파르게 간다. 이거 좀 자꾸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좀 점검을 해보면 주초 도이체방크가 어떻게 될 거냐. 최근에 패턴이 주말에 터지고 주초에 수습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체방크는 현재로서는 재무구조상 금융위기를 유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재무상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터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난만 친 거라면 주초만 넘어가면 이제 좀 안정이 될 텐데 이거 계속 뭔가 공격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이거 뭐가 있구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움직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중요한 일정이 28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옵니다. 예상치 하회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하거든요. 예, 그때 전후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외국인 투자들은 어떻게 볼 거냐, 요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흔들기에 집중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만 너무 매수한다. 다른 거 안 사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사면 아 이제 안도를 하고 바닥으로 봤구나. 근데 삼성전자만 샀다가 삼성전자만 때리고 이것만 반복이 되면 얘들이 그냥 지수는 등락만 유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요거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의 독주가 조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게임, 제약, 제가 이거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 외에 뭐 자잘한 거는 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좀 자잘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업종이긴 한데 이제 시가총액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게 완전히 예치한지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것들도 한번 이제 주의 깊게 이번 주에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도이체뱅크 관련해 가지고 도이체뱅크 관련해서 좀 보면 블룸버그에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좀 비정상적인 어떤 이제 주가 하락을 좀 유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의심을 좀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금요일마다 유난을 떨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빠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요일마다 은행 관련해서 뭔가 자꾸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날 그 미국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결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CDS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을 하고 주말 사이에 합병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이체방크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금요일은 투자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봤더니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뱅크에 풋옵션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았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 이제 도이체뱅크를 좀 흔드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헤지 펀드들이 좀 장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유럽 은행들 낙폭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정작 유럽 증시는 한 2, 3% 정도 월간으로 보면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가지고 좀 너무 투기 세력들이 해먹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좀 큰일이 나올 게 이제 전조 증세일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드 스프레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자꾸 보면서 체크는 하되 최근에 조금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 장난이 아직까지는 안 끝난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건 조금 변화가 생기면 계속 이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카페에는 열심히 그러니까 고릴라 리서치에는 열심히 자료 데이터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직접 올려주실 수 있는 게시판들도 많이 있거든요. 회원분들이 올려주실 수 있는 뭐 데이터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볼만한 게 있으면 뉴스는 링크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긁어서 올리시면 안 되고 여기 좀 많이들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열심히 오늘의 증시 브리핑이라든가 강의실에서 열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이번에는 엠마리님이 또 뭐 지수 저점과 고점 예측은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이런 거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은 이번 주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넘어가면 정상으로 복원이 되고 1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정상으로 복원이 돼도 1기 비용으로 그대로 적용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